최근 국정원에서 세월호를 잊자는 취지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일베에다가 뿌리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특히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집중적으로 사찰해서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서 또 일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베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참고로 저는 일베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굳이 왜 일베 모니터링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이유와 또 구체적인 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국정원 세월호 잊자 동영상 제작 후 일베 이용의 확산, 노컷뉴스의 보도를 인용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베를 통해서 여러가지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국정원 직원들이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14년 4월 17일부터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장기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집중적으로 또 사찰했다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병원의 병원장과 담당 주치의 등을 만나서 대화했다는 내용도 알려져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CCTV 영상에도 저렇게 남아있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게다가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여러가지 개인 신상이 SNS와 언론에 다뤄지기 시작하자 부정적인 여론이 또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보수단체들 폭식투쟁과 반대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그 보수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보수단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했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분노를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스트레이트에서 삼성이 돈을 지원해줘서 저렇게 폭식투쟁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고요. 과거에는 또 이렇게 김영호 씨와 교황이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호 씨가 정말 요주의 인물이라고 저기선 판단하고 저렇게 불법 사찰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베에 이런 내용들을 또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더러워도 너무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세월호 희생자들을 이제는 쉬게 해야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진실을 규명해서 이 유가족들한테 사죄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고 해야지 저렇게 억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고요. 심지어 그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만이 넘는 등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라면서 자평까지 했다는 소식을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일베를 건전 세력이라고 부르면서 앞으로 유력 건전 사이트인 일베나 독립신문 등에 전파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언급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보수 건전 세력 언론을 통한 맞대응, 침체된 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일상 복귀 분위기 조성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과거에 제가 뭐 수차례 얘기했지만 저도 그 국정원 MB 자료를 제가 좀 이렇게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MB 국정원발 MB 자료를 보면서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막 이 새끼들이 하면서 되게 웃기면서 이런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땡땡왕 이명박 이래가지고 앞에 어떤 현안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짤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하면서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러면서 이명박이 나서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추후에 알려진 게 국정원에서 만든 자료였다고 합니다. 저도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래서 실제로 지인들과 야 이명박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래? 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했었고요. 이처럼 저렇게 세뇌가 되게 무섭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요즘 제가 일베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베에 직접 가서 어떻게 보면 진짜 조잡하고 더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끔찍하고
일각에서는 야 뭐하러 그렇게까지 일베를 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베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들의 자료를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침투하기 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 제 그 게이머 동료들 일부도 이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제 네이버 메인처럼 이렇게 대문을 그걸로 걸어놓고 컴퓨터를 키면 그런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트들이 사실상 일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런 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 일베 안 하는데 난 그냥 진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팩트를 기반해서 얘기한다 이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베와 일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와 DC 같은 커뮤니티를 계속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자료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보면은 막 되게 야한 거나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아니면 일반 그 소재들, 그 사이에 정치적 메시지를 교묘하게 섞어내서 실제로 지금 민식이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임 사태라든지, 특히 작년에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표적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굉장히 그 젊은 그 커뮤니티를 보는 사람들한테 반감을 이렇게 일으키도록 만들어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일베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전략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캐치를 해서 그 진실을 발맞춰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베가 저들의 본진이란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는 그 아프리카 개인 방송을 하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딱 아프리카 TV가 커질 무렵이었고 제가 프로게이머를 막 은퇴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동료 게이머 한 명이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되게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특히나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우상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일부 막 5.18 폭동이다, 그리고 뭐 3.1한 한 번씩 여잔 패야 된다, 뭐 운지,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개인 방송 BJ들이 나타나면서 언론에서 이걸 문제를 삼고 또 되게 부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기성세대와 그 아이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기성세대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주위에서 반응을 보면 야 그런 거 뭐하러 보냐, 신경 쓰지 마 라고 했지만, 저는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사회로 진출하고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아이들은 그 일종의 언론에서 이들이 주목받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되게 와 멋있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상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요. 그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훈장이었던 거죠. 뭔가 성공한 그런 인증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일반 상식으로 이걸 생각해선 안 되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그런 자극적이고 그리고 일베의 언어를 더 맛깔나게 재미있게 쓰는 사람들이 더 주목받고 돈도 벌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해야 내 시청자들을 계속 내 그 방에 묶어놓을 수 있고 계속 내 방송을 보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런 애국보수라는 게 그들 사이에선 되게 영웅이 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럼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그런 애국보수라면서 되게 막 운지 뭐뭐 했노 이런 말투를 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기성세대 분들을 만나서 10년 전부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대부분의 기성세대 분들은 그때 당시에 뭐하러 그런 걸 보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반응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런 거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회로 나와서 20대 혹은 30대 이제 청년들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파급력에 대해서 여전히 어마무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요즘 중고등학교를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강연을 할 때 또 물어보면 여전히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 동료였던 그 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그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정말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역사가 인터넷 세계에서 박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제가 되면
일부 동료들도 그걸 실제로 후회하고 있거든요. 너무 자극적으로 했던 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했던 거를 후회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보면 보통 인생을 길게 보지 않잖아요. 특히 어릴수록 눈앞에 있는 거 되게 자극적이고, 또 그러면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재미있고 인기를 누리고 돈까지 번다, 그런 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런 동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동료들이 일부 이걸 후회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유튜브로 치면 노란 딱지, 그리고 뭐 개인 방송에서도 제재가 점점 더 심하게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꿈꾸는 친구들의 미래가 바로 지금 제 주위에 있는 그런 동료들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그럼 나도 언젠가 그런 방송했을 때 결국에 인터넷에 나의 흑역사가 박제가 되고, 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남아있고, 심지어 돈도 못 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강연이 끝날 때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집에서 이걸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이렇게 앞에 오라고 한 다음에 너 일배해? 너 그런 거 봐? 뭐 이상한 유튜브 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음지로 가게 되고, 또 그 중에서 일부 또 어떤 아이들은 일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부모님하고 막 싸운 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영웅담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상식으로 이런 현상들을 해석을 해서는 도저히 아마 납득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그런 게 이미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특히나 요즘은 인플루언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플루언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인플루언서가 쉽게 말해서 SNS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SNS 유명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요즘은 부모님, 선생님, 심지어는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유재석 씨나 박지성 씨보다도 그 SNS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인플루언서들을 더 이상 이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사회적으로 또 올바른 캠페인 같은 걸 진행하는 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저희 국민들이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한 일베의 스피커가 된, 뭐 그러면서 계속 자극적이고 이상한 혐오 발언을 내뱉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박제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도 만약에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 너도 똑같이 박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려줘야 아이들이 나도 그럼 저런 박수받는 인기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나도 돈을 벌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예시를 든 거고, 구체적으로 제가 아이들하고 만나서 한두 시간 동안 강연을 하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들도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또 책도 쓰고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처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일베에 대해서 이건 전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일베 그런 거 언급하지도 마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외면한 일종의 대가가 젊은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 일종의 까방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잘못된 발언들이 있으면 또 인플루언서들 그럼 막말 같은 걸 하면 계속 박제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래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영향이 간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또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일베뿐만 아니라 이런 젊은 친구들,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고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인플루언서에 제가 집중을 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